숙소가 있잖아요. 들어와서 설거지를 맞아요. 맞아요. 승질을 내면 그걸 좋아한대. 나랑 소통하는. 맞아요. 차로 막 뛰었어요. 무섭지. 뛰어오는 막. 그때부터 내가 이동하는 층층마다 다 쫓아오는 거예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까지 쫓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내가 가는 길을 또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해서. 차를 몰고 차를 쫓아오는 그 딸이 운전을 해서. 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그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한 30대 남성이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약 3년간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도 전 씨가 피해자를 접촉한 횟수는 약 300회. 전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스토킹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근데 먼저 우리나라에 그 스토킹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예, 이 법 자체는 1999년에 이미 제안이 됐었어요. 네. 근데 20년 동안 계류만 돼 있다가 2021년에 다들 아시는 그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죠. 이제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만나달라고 하다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여자분의 동생과 어머니를 모두 잔인하게 살해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 바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건이 나야 통과가 되는구나. 법은 흔히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을 써요. 아이고. 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로 국회 통과돼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으니까 사실 이 스토킹법은 생긴 지 1년 남짓 넘는 아주 신생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법이 시행되자마자 그 첫 주에만 400건 이상의 접수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네네. 이후에도 지금 1년 동안 약 1만 4천 건 이상의 접수가 들어오고 있고 하루에 40건꼴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스토킹이라는 게 기준이 굉장히 좀 모호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법에 사실은 이 관련법의 기준은 명확하진 않아요. 그냥 법에는 지속성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기재를 하고 있을 뿐인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에 해당하는 유형을 보면요. 보통 이제 알고 있는 미행, 접근, 기다리는 행위,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하는 거,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많이 보시잖아요. 혈서. 헐써? 네. 그리고 또 죽은 동물 사체 같은 거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직장이나 이제 거주지 주변에 물건을 막 훼손하고 막 이런 행위가 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데 적어도 하루 이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일률적인 기준까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일단 고려를 해야 돼요. 명시적인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박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아하. 그 요건 중에 여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이제 구애를 하거나 고백을 했을 때 약간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약간 애둘러서 표현하시는 거부를 약간 애둘러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명시하고. 명시하고.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한테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잖아. 그냥 지금 기회가 안 돼서 그렇다는 것뿐인 거지 내가 싫다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사는 자체는 좀 명시적으로 표시해 줄 필요가 있어. 그래 나중에 혹시나 신고를 하거나 고소했을 때 내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라는 게 좀 드러나야 되니까. 명시적으로 하자.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 첫 번째 거절을 당했을 때 너 싫어가 아니라 좋은 사이로 남자라고 그래서 저는 좋은 사이로 남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에 갔다가 진짜 눈치가 없네. 너무 섭섭했구나. 눈치 더럽게 없다 진짜. 진짜. 그래서 두 번째는 명시적인 거절을 받고 잘하셨습니다. 예. 그분 되게 잘하셨다.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냐 스토킹 범죄냐의 차이는 되게 간단 명료하거든요. 피해자의 입장을 보면 돼요.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가 느끼는 게 사랑이면 무슨 짓을 해도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근데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불안해, 공포감이 느껴지면 이거는 한 번을 했던 두 번을 했던 이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기준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궁금한 건 연예인들이 사실 가장 큰 피해자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알고 계신 스토킹 범죄 피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아이돌은 요즘엔 그런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아이돌 같은 경우는
숙소가 있잖아요. 그 앞에. 그 앞에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서 설거지를 맞아요. 맞아요. 주거 침입인데? 내가 주거 침입은 다반사고 근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이제 어르고 어르다가 이제 계속 뭐 비밀번호 바꿔도 막 들어와 있으니까 승질을 내면 그걸 좋아한대. 나랑 소통하는 맞아요. 나랑 소통하는 거. 눈을 마주치고 화를 낼 거 아니에요. 맞아. 그걸 소통하는 걸로 느껴. 아이고.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간대. 무섭다. 제가 스토킹 당해본 적은 없는데 와 이게 엄청나게 공포스러울 수 있겠구나를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하루는 백화점에 갔는데 지하 식품 코너에서 장을 봤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저를 보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5층에서 우리 엄마를 만나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데 또 그 남자가 있더라고요. 저분도 또 커피 마시러 오셨구나. 그냥 이러고 말았다. 근데 3층에 이제 잠깐 뭐 좀 보러 내려갔는데 또 그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뭐지? 근데 그 남자 그런 거 아니야? 왜 자꾸 쫓아내는 거야? 홍진경 왜 자꾸 나 쫓아다니는 거야? 저 임자 있는 사람입니다. 와 근데 그때부터 소름이 너무 무서운 거야. 맞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때부터 3층에서부터 내가 확실하게 이상한 걸 인식을 했어요. 그 이제 슬쩍 내려왔다 아니나 다를까 와 있어? 따라와. 근데 이제 완전 인식을 한 거야. 그래갖고 후다다다다 차로 막 뛰었어요. 무섭지. 뛰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손을 벌벌벌 떨면서 창문을 다 잠궜어. 어머머머. 그리고 제가 출발한 적 있어요. 와. 그래서 이런 거구나. 뛴 거는 소름이. 저 여기에 추가해서 저도 똑같이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조금 나이가 지긋하신 중년의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이 처음에 좋아하신다 그래서 급하게 수첩에다 사인도 해드리고 사진도 다 찍어드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이동하는 층층마다 다 쫓아오는 거예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까지 쫓아온 거예요. 어머머머.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내가 가는 길을 또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해서. 차를 몰고 차를 쫓아오는 그 딸이 운전을 해서. 미행이. 네, 이건 미행인 거죠. 진짜 저도 그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막 급하게 좀 막 골목으로 따돌리고 골목으로 빠져가지고 막 집을 갔다. 왜냐하면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백화점이었기 때문에 가면 제 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급하게 진짜 뺑뺑 돌아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무섭다 그거. 방팬이고.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 생겨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진짜? 그게 스토킹법 조문상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예요. 반의사불벌죄라는 건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면 처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소당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벌 안 받기 위해서 합의를 봐야죠.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을 해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또 합의를 보려고 연락하고 찾아가는데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더 화가 나요.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신당역 사건도 피해자가 스토킹 그거 신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했는데 그거 합의 안 해주니까. 합의 안 해주면 내 인생 망가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맹점이네 완전.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 앞두고야지. 이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이 스토킹법 제18조 3항을 좀 폐지해야 된다라는 법무부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세상 로맨틱한 장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은 그것도 다 스토킹에 해당하는 거였네 싶은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달리 보이죠. 어떤 부분들이 좀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볼게요. 재밌겠다. 자, 먼저 JTBC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사를 간 전 여친 손예진 씨 집에 정혜인 씨가 찾아가고 결국에는 제주도 일터까지 쫓아갔어요. 자, 헤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스토킹이 성립한다, 스토킹 성립하지 않는다, 스토킹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소해 주십시오. 일단 뭐 정의인이니까 괜찮아 이런 거 안 봤으면. 나도 그만하지. 하지 마. 자, 스토킹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의외로 많이. 3명. 아니 일단은 왜 스토킹인지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헤어진 사이여도 스토킹은 당연히 성립을 하고요. 이 스토킹 구성 요건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 그리고 따라다니는 행위를 했을 때 스토킹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사안의 경우에는 집에도 찾아가고 일터까지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찾아왔을 때 내가 너무 싫어. 그럼 그게 스토킹이고 그냥 내가 봐줄만 해. 그럼 그건 아닌 거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야? 이 드라마에서 손예진 씨가 별로 안 싫어하지 않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니죠. 좋아했네. 그러니까 반 의사가 없었네. 의사에 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에 반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건인데 정해인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 이거 당연히 자, KBS 드라마예요. 동백꽃 필 무렵 고백을 여러 번 거절했음에도 계속해서 구애하는 용씨. 그 썸 타는 사이에서도 스토킹이 성립한다.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거절했어요. 거절 반 의사가 있었어요. 자, 구애예요. 구애. 스토킹 성립한다. 하나, 둘, 셋. 자, 언변만? 저만입니까? 제가 이 드라마를 안 봐서 정확히 피해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네. 고백을 여러 번 거절했다라는 건 지속성이나 반복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이제 계속해서 구애를 했다는 건 연애의 목적이 어느 정도 집착성을 내포할 수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거절을 싫어라고 했느냐, 아니야, 뭐 이렇게 완곡하게 했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네네. 고유진 씨가 거절한 이유는 강하늘 씨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맞아요.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너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들 거절. 참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를 많이 챙겨보셨는지. 정말 잘 보시는 거. 난 모르거든, 드라마. 때문에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사는 거부지만 객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의사에 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네. 저도 이 드라마를 봤는데요. 네. 제가 본 결과는 공효진 씨가 강하늘 씨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분들은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드라마를 다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동백꽃 필 무렵의 동백이의 상황은 스토킹에 해당이 되되 경범죄 처벌법으로 이게 걸릴 것 같아요. 경범죄 처벌법 제일 마지막 41번째 호에 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쫓아가는 경우 이거를 이제 구애라고 보는데 2013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딱 있어요. 3번 이상을 지속성으로 봐서 그걸 10만 원 이하의 8만 원으로 보더라고요. 경범죄 처벌법으로 보고 있어요. 노변 빨리 써서 필기해서 외워요. 이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2번에 끝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3번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생각나고. 3번. 그래서 한두 번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3번 이상은 지속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집착이 아니라 구애라고 봤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41번째 호에 의거해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럼 구애도 한두 번 하고 말아야겠네. 2번까지만 해요.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마음에 있어. 근데 괜히 튕기는 거 있잖아. 그렇지. 그것도 딱 2번까지. 한세판이야. 이거 8만 원 과태료 처분 안 받으려고. 2번까지. 너무 그런 거안 되겠다 진짜. 아니 우리 두 분 그 막내 라인에 계시는 두 싱글분들은 어떻게 이런 행위 정도가 좀 약하다고 보신 건가요? 이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드라마 보면 강하늘 씨 모습이 매우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결코 남자가 봐도 그래요. 결코 이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스토킹 범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독한 자기애와 집착을 수반하는 병적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실제로 재범의 위험성이 정말 높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스토킹 범죄의 결말이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예방적 조치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어떤 정신과적 치료도 좀 결부되는 제도가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형벌 규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에 일으키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뭐 하나 명확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추상적이네요. 네,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니까 이를 좀 보다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